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HSV, 입술 안쪽에 수많은 세포가 생겨서 오신 환자분들도 봤어요. 증상으로는 타는 듯한 자결감, 톡톡 쏘는 느낌, 가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입병을 조금이나마 빨리 낫게 하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입병 해방의 급행열차 또는 악마의 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치통령만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내염이에요. 흔히들 입병 났다, 입이 헐었다, 입에 빵꾸 났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구내염은 저한테도 진짜 반가운 주제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입병이 많이 났어요. 달고 살았을 정도였는데요. 유독 말랐었고 밥도 너무 안 먹고 얼굴에 마른 버짐 펴가지고 막 진짜 불쌍하게 다녔었습니다. 하도 아랫입술에 입병이 나고 항상 부어있으니까 이렇게 아랫입술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 같은 치통령이 있었으면 제가 덜 고생했을 텐데요. 여러분, 치통령만 믿으세요. 그럼 구내염은 왜 걸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이라고 해서 흔히 피곤하면 어느 순간 입안이 헐어있는 가장 흔한 형태인데,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구강위생 불량에 의한 세균 감염, 심한 피로, 각종 스트레스, 여성분들의 호르몬 및 생리주기 변화, 극심한 다이어트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안 먹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극강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막 키도 안 크고.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도 생기죠. 주로 밥을 급하게 먹었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맛있게 급하게 먹었을 때 저는 주로 아랫입술을 씹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지옥입니다. 볼 안쪽을 세게 씹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면은 교정장치에 입술이 눌리거나 교정 와이어에 찔려서 생기기도 하고요. 교정 경험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양치를 너무 급하게 하다가 삐끗해서 상처가 나고 궤양으로 발전돼서 불편한 경우가 생기죠. 다 제 경험담이에요. 직접 아파본 경험담이 정보 재산이 됐네요. 구내염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바이러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HSV, 헤르페스 단순 포진이라고 해서 물집의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평소에는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현을 하게 되는데, 주로 나타나는 곳은 입술이나 코 옆, 그리고 심하면 구강 안에서도 나타나요. 구강 안에는 주로 잇몸이 단단한 부위, 입천장 같은 부위에서 주로 생기고 입술 안쪽이나 혀에도 생깁니다. 제 치과에서는 입술 안쪽에 수많은 세포가 생겨서 오신 환자분들도 봤어요. 대부분 입술에 생기는 헤르페스는 성인의 60에서 90% 정도는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구내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면역력이 더 많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면역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 관리는 필수입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처럼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외상에 의해서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칫솔질을 하실 때 분노의 양치질은 자제해 주시고요. 수포가 그대로 가라앉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터지면서 여러 개의 궤양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좀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나게 되고 수포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또 잇몸이 붓고 빨갛게 되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타는 듯한 자결감, 톡톡 쏘는 느낌, 가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입병을 조금이나마 빨리 낫게 하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아프타성 구내염과 헤르페스에 의한 구내염의 치료법이 다른데요. 아프타성 구내염이 가장 흔한 형태니까 아프타성 구내염의 치료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강 내 살균 세정이에요. 아프타성 궤양은 상피세포가 벗겨진 형태인데요.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형태이다 보니 많이 아프고요. 입속에 세균들이 쉽게 침투해서 2차 감염을 일으키다 보니 붓고 염증이 심해져서 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살균 세정, 즉 소독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쓸 수 있는 약이 바로 헥사메딘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헥사메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잇몸 수술 등을 했을 때도 가끔 처방해 드리는 약인데요. 약국에서 3,000원 정도에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글제 형태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가볍게 헹궈내 주시면 됩니다. 헥사메딘은 2주 이상 사용하게 되면 치아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2주 이내로 사용을 하시고요. 어차피 2주 이내에 입병이 대부분 나으니까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얼마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잖아요. 딱지가 생기면 통증도 좀 덜하고요. 근데 우리 구강은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막에 생긴 궤양은 딱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피세포가 파괴가 돼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통증 또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요. 어떻게 해주느냐? 바로 화학적으로 지져주는 거예요. 이때 쓸 수 있는 약이 알보칠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알보칠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면봉으로 콕 찍어서
궤양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때 궤양이 있는 부위가 건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술 안쪽에 궤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서 들숨날숨으로 이렇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손부채, 입을 벌려서 이렇게 손부채를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입 안이 진짜 금방 말라요. 그래서 그렇게 건조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알보칠을 찍어서 콕 발라주시면은 됩니다. 알보칠을 적용시켜 주시고 10초 정도는 기다려줘야 하고요. 10초만 지나면 하얀 막이 형성이 됩니다. 알보칠의 별명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입병 해방의 급행열차 또는 악마의 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알보칠을 바르고 이렇게 한번 막이 형성되면 신기하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 뒤로 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음식물이 닿아도 안 아프고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입병 해방의 급행열차를 타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르는 순간의 고통입니다. 엄청 아파요. 하지만 그 잠시 동안의 고통만 잠깐 참는다면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궤양을 그냥 참고 있는 것보다 알보칠을 발라주면 확실히 빨리 낫는 것 같아요. 아프면 빨리 낫는다. 고통은 잠깐뿐.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염증 치료를 해주는 건데요. 옛날에는 TV에 광고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오라메디 같은 연고를 발라주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인데요. 강력한 소염 작용이 있어요. 오라메디의 대체 연고들도 몇 개 있고요. 오라메디는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찐득하고 좀 알갱이 같은 성분이 느껴져서 많이 바르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쓸려 나가게 되고 얇게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프타치라고 해서 우리 여드름 나면 동그란 패치 같은 거 붙여주듯이 동그랗게 생긴 패치 제품이 있어요. 이것 또한 환부를 건조시켜줘야 잘 붙고요. 붙이고 난 다음에는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막도 형성하고 소염 작용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써봤는데 다음에 궤양이 생기면 아프타치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알려드린 살균 세정, 통증 조절, 염증 치료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매번 다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초반에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헥사메딘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써주시고 알보칠도 초기에는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를 발라주고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발라주면 그 뒤부터는 거의 바를 필요 없이 통증이 경감이 되거든요. 오라메디 같은 소염 연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발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라메디 같은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도 2주 이내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 치통령의 경우라면 바로 그냥 알보칠로 지져줍니다. 하고 나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빨리 나아야 치료에 집중을 하니까요.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충분한 영양 섭취도 필수죠. 특히 철분, 엽산,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비타민 C, 아연, 오메가3도 추가로 섭취해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평소보다 더 휴식을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빨리 낫습니다. 제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구내염은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구내염의 치료 방법은 항바이러스 경구제를 드시는 겁니다. 아시클로버, 팜시클로버와 같은 경구제를 드시는 거고요. 가까운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구제를 먹을 때 중요한 것은 헤르페스가 발현되려고 할 때, 물집이 잡히려고 할 때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초기에 드셔주시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고요. 수포가 생기고 터지는 시기에는 그 약효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페스 단순 포진을 아프타성 궤양과 혼동해서 그 부위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면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 이상 입안의 증상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구강암이나 다른 병소를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치과 내원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아프타성 궤양 중에 대아프타성 궤양이라고 해서 1cm 정도로 큰 경우도 있고 40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감별 진단을 위해서 꼭 치과 내원 필수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치통령 닥터 홍이었습니다.